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이거 맥컬로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LTO 커버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B웹 클라우드 채택률로 변환되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매출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다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LB 자체는 이제 일회성 매출로 이제 기기 판매할 때 이제 인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매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변환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식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LB 웹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LB 트레이너가 출시되게 되면은 이제 좀 LB 웹하고 나눠져가지고 이제 매출이 인식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B 웹에서 소프트웨어 매출 전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일회성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기기 매출에 포함돼가지고 이제 매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좀 공유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자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최종 분석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 안 하고 인반이 해볼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게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바디가 아무래도 첫 번째 선택 대안으로 고려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되게 이제 저렴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불신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바디가 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도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인바디라는 게 좀 중요한 지표로 정말 이제 헬스에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좀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리스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수익 정도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제 중기 투자 대안으로는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 리스크가 대두돼가지고 좀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이 이제 인바디에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돼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익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저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매출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케팅 인력과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그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더 많이 축적하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티파니가 경제적 회자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그 박스 안에 티파니라고 새겨진 이제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더 높은 지불 용의를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인바디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중국에서 이제 만드는 다수의 그런 체성분 분석기에 비해 가지고 더 높은 그 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높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입 장벽도 높고 브랜드 가치도 잘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냥 BM 자체가 지금은 이미 이제 성숙된 시장에서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 지금은 좀 무리해가지고 성장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시 실적 발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쇼 앤 프루브라는 건데 이제 힙합씬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이제 이걸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호 같은 건데 이제 결국에는 무대로 증명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분기 이제 도어대시 실적 발표를 보고 바로 이제 이번 분기 그 실적 발표 커버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쇼 앤프루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떠오른 무대가 손승연 님이 이제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신해철님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이 곡을 이제 커버했던 무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재생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클래스를 바로 입증한 그런 이제 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왜 제가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 쓸 때가 이제 실적 발표 보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쓴 이제 글이었는데 이번 이제 분기 실적 발표로 대시는 왜 이제 스스로가 퀄리티 기업인지를 유감없이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이제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도 꽤 되고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임원들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CEO도 어느 정도 매도를 했어요. 의미 있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 구조적인 강점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냥 LTO 멤버들하고의 신뢰를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도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적이 안 나와도 그냥 온몸으로 쳐맞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 역시 내부자 매도도 그렇게 이제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순이익이 이제 2억 8,500만 불로 이제 전년 동기에 1억 5,700만 불 비교해 봤을 때도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흑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그 폭도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주문량은 23% 증가했고 주문 건수도 20%예요. 20% 증가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문 건수는 20%, 그보다 주문량, 그러니까 주문액, 저 이거 잘못 썼네요. 총 주문액이 주문 건수 대비해가지고 더 급격하게 늘었고, 거기에 비해서 인식된 매출은 더 급격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이익은 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좀 업데이트된 그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 배달 수수료, 구독료, 직정 커미션, 그다음에 광고료로 수익을 이제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 모델이 굉장히 이제 질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입증했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그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 기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매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액 중에서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이제 그 비율인데, 보면 이제 물류 효율 향상과 광고 매출 증가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NRM (Net Revenue Margin) were due primarily to improved logistics efficiency, increasing contribution from advertising reve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효율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매출 증가로부터 이제 기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로컬 비즈니스의 핵심 축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로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식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광고를 하면 할수록 이제 거기에 따른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니까 이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음식점을 광고주로 유치했었는데, 이제 소비재 기업까지 광고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광고 그 지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 높아지고 광고 단가도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바이오시스라는 광고 테크 기업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광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멤버십에 따른 이제 그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주문 빈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더 자주 주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 이제 인식되는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력 그 확대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시패스 회원 증가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했지만, 이제 유럽 등 국제 시장에서 볼트 플러스 회원 수가 분기에 최대로 증가하면서 이제 주문 활성화를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시패스 멤버십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를 여기 이제 이게 아마 IR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나 지역적 범위 확장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5월에 딜리버로 인수를 발표했고, 이제 이 그 인수 딜은 25년 4분기 중에 계약 완료가 예상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 국가를 추가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이제 지금까지 대시가 그 매출을 확장시켜오고 수익성을 개선해온 그런 노하우를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그 프랜차이즈하고도 더 협상력이 높은 그런 그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이제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합 로컬 커머스 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내러티브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이제 그 주문 건수 같은 경우에도 19%, 18, 19, 18이었다가 이번 분기에 2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GOV 같은 경우에도 총 거래액인데 20, 19, 21, 20에서 갑자기 23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율도 25%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57억에서 이제 1억 6,200만 불, 1억 4,100만 불, 1억 9,300만 불에서 갑자기 이제 2억 8,500만 불로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은 시장 지배력 강화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가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원래 주가로 이제 회귀했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시장의 그런 변덕은 이제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의 증가분은 정말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이제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그 월간 활성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자도 이제 역대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유입도 견조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확산이나 서비스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재주문율도 굉장히 높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이 그냥 양적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보여지면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트 플러스 멤버십 이제 그 동유럽이나 아니면 남유럽 국가에서 이제 그 도어대시가 인수한 플랫폼인 북유럽인가요? 네, 아마 북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국가에서 이제 그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보이트의 멤버십을 보이트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분기 중 이번 분기에 이제 역대 최다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in Q2 2025 we added more new Plus members than in any previous quar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다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제 원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추이고, 이제 그 원인은 주문 밀도 상승에 따른 주문이 그 어떤 그 지역 내에서 더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른 아이더 효율 향상, 그게 이제 주된 그 수익성 개선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시패스가 아니라 이제 도어대시가 미국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로, 그거를 이제 해외 사업에서도 똑같은 문법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여전히 고성장 국면, 크로스셀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세 자릿수의 그런 그 신규 카테고리에서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온라인 식료품 배송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경영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이던스를 더욱더 상향하는 그런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던스 발표는 하반기에도 성장이 더 가파른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중에도 수만 곳에 신규 가맹 음식점 상인이 입점했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제 기존 이용자 재참여율 유지 아니면 신규 MAU 증가 같은 게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 배송 네트워크로서의 라이더 동반 성장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2분기에 평균 배달 시간의 단축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 Average Delivery Time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수록 더 많은 상인이 입점하고, 상인이 늘수록 고객 만족도가 올라서 다시 고객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플랫폼에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라이더도 더 늘어나가지고 결국 배송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런 선순환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도어대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높은 확률로 점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더 높은 더 가파른 그런 그 비율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2분기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견고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패스 가입자가 크게 늘어가지고 회원 주문 빈도가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브랜드 생태계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고, 비단 이제 그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식료품이나 아니면은 생활용품 같은 거를 배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어대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어대시 앱이면은 웬만한 거는 다 있다 라는 인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다 라는 거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경험을 쌓아가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나 상인, 라이더 각각 전환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이 플랫폼으로부터 이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비용의 우위나 규모의 경제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달 효율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마케팅 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이제 도어대시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게 인바디하고 이제 좀 비교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나 일반 관리비도 이제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력 측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PQC 측면에서 모두 수익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구조도 개선되고, 라이더 비용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규모를 기반으로 보험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 협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기술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배차 최적화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일부 우려를 섞인 숏셀러 논리를 제가 이제 소개드린 바 있는데, 규모가 커져도 이익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보기 좋게 이제 반박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약간 200, 그 200밀리언, 그러니까 2억 불 조금 안 되는 그런 순이익에서 2억 8,500만 불 정도 되는 이제 그 순이익을 이제 공시했으니까 한 40% 넘어가는 그 이익 증가율을 보인 거고, 이제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PQC 측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있고, 네, 자사주 매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성장 투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에는 좀 신중한 자본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루나 아니면은 세븐룸스 같은 이제 서비스 다각화나 아니면 지역적 다각화를 통한 그런 그 매출은 M&A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사주 매입은 이제 2월에는 한다고 이제 자사주 매입 승인을 했지만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주환원 한다고 해놓고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네라고 이제 비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이제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매출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이제 성장 전략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시장의 구도가 이제 확립되기 전인 그런 태동하는 그런 시장에 진출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금을 소진하기보다는 그 현금을 이제 도어대시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에 투자를 해가지고 더 이제 ROE를 높이는데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데 주주 환원에 현금을 활용하기보다 정말 성장을 위한 투자에 그 현금을 활용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익 창출력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PER은 현재 이제 순이익을 이제 4배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는 전분기만 해도 600배 정도라고 보여졌는데 그게 100배 수준으로 크게 내려왔고, 이제 이 추세대로 한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도 이제 이 PER이 이제 뭐 몇십 배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몇 년만 지나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 PER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성장으로 고평가 우위를 불식시킨다라는 제가 했던 주장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셀러들은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고 비관론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그런 분기 그 실적 발표라고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25년 2분기 실적은 투자 매력도를 더욱 더 긍정적인 쪽으로 견인하는 그런 실적 발표였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질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매출 성장세는 이전 전망치를 웃돌 정도로 탄탄하고, 경제적 해자는 모든 방면에서 심화되고 있고, 수익성 구조는 규모경제 실현으로 한층 개선되고 있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M&A 추진이 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논증에서는 강화된 실적을 근거로 고평가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석에서 제가 제시했던 투자 아이디어, 광범위한 성장과 해자로 결국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한 분기 만에 실제 2분기 실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성장주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한 프리미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대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커버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가 Q&A 받아보고 그 다음에 티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올게요.